대통령님, 뉴진스와 하이브의 이슈를 들여다봐 주십시오. 본 영상은 단순히 한 기업과 한 아티스트 팀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K-팝 창작 생태계, 문화 산업 구조, 권력 작동 방식,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의 투명성 등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소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가가 K-팝 산업 관련 이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K-팝은 내수, 수출, 관광 산업을 견인하고 미래 세대가 주도할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 방산과 함께 국가가 보호 및 육성해야 할 핵심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는 K-팝 창작 생태계의 건전성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부가 뉴진스 하이브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미니진 뉴진스가 보여준 K-팝의 새로운 방향성은 아티스트를 존중하고 창작 과정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제작 체계의 사례이다. 이는 현존하는 K-팝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3. 정부가 뉴진스 하이브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2.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창작의 주체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주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를 점검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4. 정부가 뉴진스 하이브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3. 사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영향력 행사, 사법 대응 방식, 여론 조작 의혹은 해당 산업군을 넘어 여론 형성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기업 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 5. 종합 제언. K-팝을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방향성 제안. 이는 단순한 연예계 회사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K-팝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이자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이슈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구조에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조금만 시간을 들여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사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적 문제의식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양심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국가가 K-팝 산업 관련 이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K-팝 분야는 수출과 관광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수를 특히 활성화하는 분야입니다. 자영업자와 민생경제를 무엇보다 살리는 분야입니다. K-팝 산업의 경제파급 효과는 지역 전반의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기념품 가게, 숙소, 교통, 쇼핑, 공연 전시 같은 즐길거리, 그리고 이런 곳에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종까지 모두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오르게 됩니다. 민생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국내 시장이 가진 기존 파이를 재분배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수익의 원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닿아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팝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예술의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지출되는 비용과 수출에 있어 지리적 제약이 덜하고 국제 정세, 경기의 흐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도 높은 문화 역량을 보유해온 만큼 K-팝 K-컬처 자체가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문화적인 면에서 인정받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나라가 될수록 각종 외교적 협상과 경제 안보 문제를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또 한 가지, 다가오는 미래의 대한민국에게는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한데 이는 특히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기성세대와 그때의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K-팝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또 젊은 세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만의 차별화된 분야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차별화된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스트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이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한 현 시점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나 방산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보호 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핵심 분야로서 건전한 K-팝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니진 대표와 뉴진스 그리고 하이브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뉴진스 하이브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미니진 뉴진스가 제시한 K-팝의 미래, 아티스트 존중 창작 체계. 그렇다면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가?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세세한 요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니진 대표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 실제 성과를 증명하고 있는 실력 있는 이들의 말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K-팝 산업은 대중예술의 특성상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정서를 읽어내는 감각과 이를 예술로 환산해 대중에게 호소력 깊게 전달하는 표현력, 그리고 이를 산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적 역량이 함께 요구됩니다. 그런 면에서 민희진 대표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이사 자리에 오르기까지 SM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아티스트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 실패 한 번 없는 업계 최고 수준의 실무 역량을 증명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40억 정도의 실제 자본금을 운용해 2년 만에 1,000억 원대 매출을 실현하며 예술적 가치 창출을 실제 경제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감각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점은 그 과정에서 음반 밀어내기와 같은 기존 업계의 나쁜 관행들에 편승하지 않고 정직하게 K-팝 음악의 예술적 가치로 승부해서 예술이 예술로서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SM 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체제로 독자적인 K-팝 그룹을 만들고자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뉴진스입니다. 예술의 가치, 그 본질을 존중하는 경영 방식은 아티스트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K-팝 아티스트들은 수년간 정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바쁜 스케줄과 해외 투어 일정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전속계약 구조 속에서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으며, 그 모든 것이 꿈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으로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아티스트와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스텝 및 창작팀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배경에는 현 K-팝 산업 구조가 수익 배분의 우선순위를 창작 주체가 아니라 투자자와 유통 구조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K-팝 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이익은 아티스트들이 창출한 예술적 가치와 그로 인한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비롯된 수익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를 통해 아티스트가 회사의 부품이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주체성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데뷔 초부터 뉴진스 멤버들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해주고 가능한 좋은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매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요리해주고 특별한 날들을 함께하며 타지에서 온 멤버들을 챙기며 부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작사, 작곡에 참여시키고 미술관에 보내며 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음원 수익이 나자마자 자기 몫을 양보해가면서 멤버들에게 데뷔 2달 만에 정산해줬고, 1,000억대 매출을 올렸을 때는 멤버들에게 각각 40억씩 정산을 해줬으며, 이는 K-팝계의 전례 없는 대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K-팝과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는 팬심을 고맙게 여기고 이를 호구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비자들이 구매 금액이 부담되어 딱 하나만 구매하더라도 그 하나가 기대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예술적 가치가 소비자, 즉 팬들에게 전달되는 유통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경영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했으며, 그럼에도 K-팝의 음악적 콘텐츠의 가치만으로 1,000억대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 그 자체가 진정한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들의 꿈과 열정을 무기로 삼아 그들이 만들어낸 예술적 가치와 성과를 제대로 인정하거나 보상하지 않고 특정 세력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처럼 이용해왔던 업계의 나쁜 관행이 개선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K-팝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에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창출해온 예술적 가치가 계속해서 K-팝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들이 K-팝 산업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는 특검에 준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이브 의장의 주식 비리가 아니더라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며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뉴진스 하이브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뉴진스 하이브 이슈가 드러낸 창작 주체 억압의 권력 작동 메커니즘. 2024년 4월, 당시 뉴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데뷔 1년이 채 되기 전에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차트를 장악했으며, 그들이 시작한 모든 것이 MZ세대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하이틴 컨셉으로 청순 혹은 걸크러쉬 중심이던 기존 걸그룹 시장의 흐름을 새롭게 바꿔놓았으며, 모든 차트에서 신기록을 거듭하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도 이름을 남겼습니다. 데뷔 2년 만에 해외 투어 없이 음원 성과만으로 1,000억대 매출을 기록했고, 이러한 추세는 과거 블랙핑크, BTS가 보여준 초기 상승세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K-팝 사운드에서 벗어나 UK 게러지, 하우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세련되게 도입한 시도가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K-팝에 관심이 없던 글로벌 청취자층까지 사로잡으며 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K-팝이 세계 팝 시장에서 단순히 팬 기반의 마니아 영역을 넘어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판결로 활동이 중단된 시기에도
여전히 그들의 음악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억 회 이상의 재생 기록을 거듭 갱신 중이며 올해에도 롤링스톤, 뉴욕타임즈 등 세계 유수 매체로부터 최고의 노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거둔 이 모든 성과는 미니진 대표의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체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K-팝과 같은 대중예술의 분야에서 한 아티스트의 성공은 아티스트의 예술적 가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프로듀싱 능력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영체제 그리고 이를 구현하는 팀의 유기적인 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무대에서 K-팝 스타들이 활약할 때 그 영향은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TS와 블랙핑크처럼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과 그들의 콘텐츠는 단순한 문화상품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며 따라서 이들의 예술성과 영향력은 국가 핵심 기술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K-팝 시장에 이렇게 뉴진스라는 그룹이 혜성같이 등장해 데뷔 2년 만에 기존 K-팝 기록들을 갱신하며 새로운 K-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외 투어와 새 앨범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뉴진스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어온 대표이자 총괄 프로듀서를 해임하며 팀을 사실상 해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니진 대표와 뉴진스 팀은 하루아침에 창작의 기반을 잃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던 뛰어난 예술적 가치의 지속 가능성, 그로 인해 K-팝 산업 전반에 새롭게 열릴 수 있었던 가능성들까지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과 국익에도 중대한 손실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이브가 내세운 표면적 사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 했다. 그러나 80%의 지분을 하이브가 보유한 구조에서 미니진 대표가 독단적으로 회사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독립 시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명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단행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부터 디지털 포렌식,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수십 건의 슬랩 소송, 전관예우 변호인단의 대거 동원과 하루 수천 건에 달하는 악의적 여론 조성 및 이미지 훼손에 이르기까지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익숙한 패턴이지 않습니까? 정치계에서 대상이 되는 개인을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패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설령 독립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진짜라 할지라도 만약 진짜 문제가 배신이었다면 그토록 문제시하던 경영권 탈취에, 즉 주식 지분에 대한 방어 조치는 전혀 없이 왜 사내이사와 프로듀싱은 계속 맡기되 단지 대표이사직만 제한했을까요? 즉, 문제는 독립 시도가 아니라 권한 통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니진 대표가 배제된 직후 뉴진스를 함께 만든 핵심 창작진은 해고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아티스트 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1억 원 규모의 수상한 내부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표면적 명분과 달리 핵심 의사결정권을 미니진 대표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실제 목적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뉴진스 하이브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3. 문화산업 공정성 및 여론 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감사 제안. 사실 하이브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나 창작자가 뛰어난 성과를 내면 사내 권력 구조 속에서 배제되고 성과는 조직이 흡수하는 방식. 이는 게임 업계에서 오래 지적되어 온 관행인데 공교롭게도 하이브는 국내 K-팝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K-팝 업계 출신은 고용하지 않는 것을 경영 방침으로 하면서 해당 게임업계 출신 경영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성과와 회사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핵심 인력들은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이브 상장 당시 이루어진 1조 원대 규모의 뒷거래 배경에도 이러한 권한 재편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레이블 인수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이 진행되었고 인수된 레이블의 자회사 대표들 역시 대부분 경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작 성과를 만들어낸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주변화되고 지배구조는 철저하게 방시혁 의장 1인 체제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상 쉽게 배제할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미니진 대표입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는 지난해 4월 미니진 대표 해임으로 본격화된 뉴진스 하이브 사태의 본질이자 그동안 하이브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와 창작팀이 만들어온 예술적 가치들에 대한 존중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니진 대표와 뉴진스가 함께 구축해온 이전에 없던 고유한 창작 시스템과 그 글로벌 성과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선될 수 있었던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처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 혁신의 기회 역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자회사의 창작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회사의 성장은 곧 모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뉴진스가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판단이 판례로 남을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구조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가능하죠. K-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K-팝 기업에서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유망한 그룹과 창작팀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국가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할 충분한 공익적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록과 내부 절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권력이 언론을 이용하는 방식. 2. 권력이 사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 3. 여론 형성 및 댓글 공작의 실제 작동 방식. 이러한 조사는 단지 K-팝 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산업군과 정치 영역에서도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방식을 점검하고 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관련 보도의 양과 논조를 비교해보면 기사의 배치와 비중에서 명확한 불균형이 확인됩니다. 이는 개별 기자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언론사 내부의 보도 관행, 편집 방향에 외부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법 시스템 역시 유사한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공작 및 여론 조작 문제입니다. 하이브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포착된 이상한 정황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이후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도중에 하이브가 해당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의 위계를 좌시하는 보복성 대응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해당 국회의원과 위원장의 개인 SNS 계정에 다수의 비난 및 공격적 댓글이 집중적으로 게시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과연 일반 국민 중 누가 국정감사 내용을 시청한 뒤 특정 기업이 질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개인 SNS를 직접 찾아가 이처럼 일시에 다수의 공격성 댓글을 남기겠습니까? 특히 하이브는 팬덤 내부에서도 소속 아티스트 처우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팬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질타를 통쾌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의 이슈에 이처럼 강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옹호하기 위해 국회의원 개인 SNS까지 찾아가 공격성 댓글을 남길 만한 다수 국민의 정체가 대체 무엇일까요? 본 채널을 운영하며 접수된 제보들 가운데 댓글의 표현 방식이 일정하게 반복되거나 조직적 동원 가능성 및 특정 단체 연계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 패턴은 여러모로 수상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 댓글 등 여론 조작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게 만드는 작업장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한 태그 PR 기법이라고 하여 이는 원래 SNS 태그 기반 PR 확산 전략이지만 평판 파괴 전문가라 불릴 정도로 이 방식을 의도적인 평판 훼손에 특화해 운영하는 팀이나 세력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 태그 PR을 300억 원대에 인수한 바 있는데 그 운영 방식에 대하여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론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은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정치 영역과 결합할 경우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산업군이든 권력을 가진 집단이 이러한 방식으로 여론과 정보를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면 창작자, 근로자, 소비자 모두가 정당한 평가와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이브 감사를 통해 이 패턴에 대해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를 통해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면 이는 향후 동일한 방식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K-팝과 미래 전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재원.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에서 AI를 비롯한 미래기술 산업이 혁신하고 발전하려면 단순히 해당 기업의 경영 총수들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산업 현장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지속적인 혁신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제 기술자들, 그 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창의력과 실력으로 실제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들의 생각이 경영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능 있는 기술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경쟁하며 성과를 통해 승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영은 이들을 성과에 따라 제대로 대우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들을 존중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회사가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해당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나 해킹과 같은 사례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공정한 방식으로 리더가 선출되면 이는 해당 산업의 윤리적이고 바른 경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해당 분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끕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과 노력으로 리더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 이들이라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낼 정도로 그 분야에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가진 이들일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그들은 리더로서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온 해당 산업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력 있는 리더가 이끄는 팀은 시장에서 역시 높은 성과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고, 높은 성과를 이룬 방식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너도 나도 이를 모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산업 분야 전체의 건전한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면 정당한 실력에 기반하지 않은 리더의 지위는 상실에 대한 불안을 낳습니다. 이는 비슷한 배경의 인물들과 기득권을 형성하게 만들고, 이들은 산업의 본질과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익 추구 또는 지위 유지를 위해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이 창출하는 핵심 가치가 훼손되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인재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당 조직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발전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과 자질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 좋게 부와 권력을 얻고 기득권층이 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폐해가 산업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기업이 해당 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심지어 그 산업이 K-팝처럼 국가의 정말로 중요한 분야라면 국가가,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시장에서 덤태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슈카의 990원 빵은 결국 지속될 수 없었을까요? 시장에서 유독 어떤 제품의 값이 높게 형성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 반대로 아무리 실력과 친절을 갖추고 있어도 가맹비와 수수료 구조 때문에 자영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 이는 단순히 사업자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중간 유통 구조와 담합 관행이 그 근본적인 이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리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좋은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확실한 실력, 정직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가맹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고 가맹점주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그럼에도 경영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또는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들의 방식이 시장에, 산업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니진 대표와 뉴진스가 K-팝 산업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과 성과에 기반하여 본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실력 있는 사람과 기업이 리더로 자리 잡고 그들의 방식이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갈 때 해당 산업은 비로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를 지탱하는 산업적 기반이 튼튼해질 때에야 우리가 바라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역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방향을 잡고 구조를 정비하는 것, 그것이 국가와 행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님, 뉴진스 하이브 이슈는 단순히 한 회사 내부의 갈등이 아닙니다. 창의적 인재가 권력 구조에 의해 억압되고 성과가 기득권에 의해 흡수되는 패턴이 다른 산업군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막을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디 미니진 대표와 뉴진스에게 다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의 목소리를, K-팝계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온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는 분명 K-팝 산업을 성장시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 중인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 본 채널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느 쪽에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특정 그룹의 팬으로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K-팝 산업과 미래 산업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나라를 아끼는 한 국민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많은 조회수보다 이 영상이 뜻있는 분들께 전달되어 세상에 꼭 필요한 변화가 만들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저의 관점이 항상 옳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근거와 함께 지적해 주신다면 기꺼이 검토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논지에 최소한의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K-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목적이 공정하게 들린다면, 적어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메시지를 대통령님께, 그리고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주변 어딘가에는 친구, 지인, 동료, 가족 혹은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라도 이 문제를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는 비주류일 수 있습니다. 잠시 울렸다 사라질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리고 이 세계의 다양한 자리에서 바뀌어야 할 관행과 구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